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나를 더 막 여기에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사진들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인상적인 장면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사진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 사이에 날씨가 가을을 지나서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이 쌀쌀합니다. 사진 이야기 좀 해봅시다. 오늘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제가 조금 보았는데요, 크게 세 장면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이 쭉 이어지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발견했는지, 그런 이야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장면에서 내가 느낀 그 감동을 조금 더 사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구성, 그리고 비례, 그런 정도가 될까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기둥 하나도 확실히 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둥을 가운데 세우지 않으시고 약간 비껴 세웠고, 여기 이렇게 위쪽으로 나무, 그리고 아래쪽으로 풀, 가운데 보이는 약간의 물, 수면,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기둥 하나까지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다음 사진 봅시다. 그러니까 자, 같은 장면이죠. 뭔가 자기한테 와닿는 장면 앞에 섰을 때 그 장면을 한 장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다양한 각도에서, 또는 다양한 시간대에, 또는 다양한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기를 기다려서 조금씩 다르게 찍어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좋은 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또 가봅시다. 어허, 이번에는 뒤로 조금 물러서셨네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보이면 어떨까라고 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어허, 세워보셨어요. 세워서 약간 기울어진 걸 다시 이렇게 세우셨네요. 수직을 맞추었고, 더 단정하게 맞추셨네요. 이번에는 하늘이 약간 더 많이 보인다고 생각했을까요? 약간 더 아래쪽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쑥 들어갔네요. 아하, 보내주신 사진 중에 이 사진이 있었는데 요거 리터칭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색감을 조금 바꾸셨어요. 그죠? 아마 이 사진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 서울이네요. 골목길이 보이고 저기 멀리에 타워가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거리, 사람이 한 명 서서 보고 있고, 폰 케이스, 필름 부착 전문점, 홍콩 반점, 전기 철물 화살표가 이쪽으로, 방 탈출 게임하는 방이 있나봐요. 여기 이제 하늘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사진을 주셨고, 다음 사진을 봅시다. 앞에 강물을 찍은 것하고 연결돼서 하나의 장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도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고 시도를 하시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또. 자, 이건 다음 사진입니다. 저기 멀리에 요트 한 척이 돛담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스트라고 하죠. 있어서 돛을 달 수 있는, 세일을 달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세일을 달지 않고 돛을 달지 않고 엔진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네요. 아까 첫 장을 찍었던 장면하고 비슷한 곳 같아요. 그쵸? 버드나무가 있고 햇빛은 이쪽에서 이렇게 왔네요. 기둥을 보시면 빛이 온 방향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조금 물러섰어요. 뭐가 나타났나요? 우선 잘 안 보이던 구름의 모양이 조금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화면을 자르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세 번째는 계속 시도하고 계세요. 그죠?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보일까? 자,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한번 골라볼까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장면 중에서 각각 한 장씩을 골라볼게요. 자, 이 사진에서 보면 어떠세요?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저희 막 황금 분할이나 그런 이야기 할 때 보면 주요 피사체를 화면 가운데 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기본이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쪽에다 약간 치우쳐 놓으셨어요. 치우쳐 놓을 수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세워 놓을 수도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쪽은 이렇게 버드나무로 화면을 만들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공터가 하나의 역할을 할 거고요. 물과 같이. 그리고 이렇게 기둥이 하나 서 있죠. 네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것보다는 이 아이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별 하나를 줘서 표시합시다. 이건 조금 더 뒤로 물러났어요. 약간 더 설명적인가요? 이것도 표시해 봅시다. 세운 것. 정답은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눕혀놓은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세운 거에서 이렇게 위를 잘라버리니까 이야기가 지나치게 조금 너무 숨바꼭질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고르셨네요. 자, 저는 지금 보면 별표를 표시했고 밑에 것들은 조금 봅시다. 소실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실점이 들어가서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갔을 때 그 끝에 있는 거는 타워겠죠. 이게 소실점 끝에 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가장 밝잖아요. 밝은 데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여기에 모이는 건데 요것만 하나만 보기에는 나머지 공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폰케이스 필름 부착이라는 아랫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여기에 조명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길가에 내놓은 매대와 그 매대를 살펴보는 아마 점원이시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 옷을 보는 행인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가 생겨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리와 화살표라는 부분도 재밌고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고 대신에 여기에 행인이 한 분이 걸어오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너무 어둡고 그래서 이 사진보다는 첫 번째 사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또 하나가 더 드러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 살짝 밝아진 부분 보이세요? 요 빛이 재밌는데요. 도시에서는 보시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태양이 직접 비춰서 빛이 만들어지는 공간 말고 그렇게 조명이 들어오는 곳 말고 반사광들이 예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은 어떻게 특이하게 만들어지냐면은 빛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내가 원하는 피사체뿐만 아니라 그 피사체의 배경까지 다 빛을 받아서 다 밝게 빛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반사광이 들어오는 지역을 찾으면 뒤에 보세요. 어둡잖아요. 그런데 딱 여기 반사를 받은 부분만 빛이 있죠. 그래서 요 밝은 부분에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두면 어두운 배경에 밝은 피사체를 둘 수 있어서 마치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넣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여기 이 빛은 아마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쵸? 뒤에서 햇볕이 들어와서 여기를 맞아서 요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골목길 사이에 아마 요렇게 빛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맞겠죠. 여기에도 물론 반사를 막고 있지만 그러면은 여기쯤에 뭐가 인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있는 이 반사광 재밌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런 빛 찾아다니면 재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네, 첫 번째 사진이 제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 첫 번째 사진을 고르고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 구도가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넓은 삼각을 이 아이가 다 받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요거 하나가 있긴 한데 약간 네 모르겠고요. 차라리 여기에선 이게 있어주는 게 화면을 딱 끊어줘서 시선을 끊어줘서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거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지나치게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보다는 이 장면이 조금 더 나은가요? 모르겠네. 여기에서는 보여주려는 의도가 너무 요거 하나에 딱 선명하게 집중됐죠. 그에 비해서 아래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그만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건과 이 지나가는 돛담배의 사건이 서로 힘을 조금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좋은 공간이거든요. 여기 그림자 보시면 빛도 이쁜 방향에서 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려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여기에서는
하늘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진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이거 고르고 싶어요. 사건이 없어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이 사진도 좋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배가 아마 여기쯤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은 엔진만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데 세일을 이렇게 폈다면, 돛을 펴가지고 돛이 바람에 있는 그 장면이 여기에서 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펼쳐지는 정도였다면 구도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었겠죠. 여기에선 전 이 사진을 골라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 한번 고른 거를 보면은 요런 식인데요. 간단한 리터칭만 한번 해봅시다. 리터칭을 할 때에 있어서는 이 사진을 우선 전체적으로 만져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만진다는 거는 여기에서 이 전체 톤의 뭐 색감을 바꾼다거나 또는 뭐 컨트라스트를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밝은 부분이나 블랙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질감을 올릴 수도 있을 거고. 지금 옆에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가장 밝은 쪽은 없대요. 가장 밝은 쪽은 없고 그 다음 밝은 쪽은 블루 계열이 많네요. 이거는 이제 하늘 밝은 부분이겠죠. 자, 이 이야기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등장 요소는 크게 네 가지죠. 여기 버드나무, 밑에 풀, 그리고 여기 가운데 공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 가로등이네요. 이제 보니까. 자, 요런 식인데 사진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을 내 의도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리터칭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부분 내가 원하는 리터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사진은 아마 기울이려고 굳이 의도하신 건 아닐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수평은 한번 맞춰주고요. 저희는 이야기의 중심을 여기에 둘게요. 그러면은 주변부를 조금 더 어둡게, 이쪽 부분들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여기를 밝기 하고 질감을 살리면서 조금 더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운데 모이는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범위를 설정을 조금 하고요. 이거를 반전시켜서 바깥쪽을 노출을 조금 닫읍시다. 살짝 닫고, 그리고 색감도 살짝만 빼줄까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아주 약간만, 이 정도만 해놓고 다시 여기 가운데 부분을 노출을 살짝만 올린 다음에 질감도 더 올려주죠. 이게 지금 제가 카톡으로 받은 사진이어서 사진 용량이 막 크지 않아서요. 질감이 막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게 보이진 않습니다. 색을 틀어주고요. 여기에 아래쪽은 제가 지금 이렇게 묻히는 걸 원하진 않거든요. 살짝, 네, 심하진 않지만 밝기는 올라오는 정도로. 자, 그러면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처음에 저희가 받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에 조금 더 시선을 자연스럽게 모아줄 수 있습니다. 일부러 심하게 리터칭을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여기를 조금 더 닫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사진은 이것도 역시 수평은 조금만 맞출게요. 수직은 간단하게 합시다. 이 부분의 이야기를 하나를 더 만들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야기가 있는 곳이니까 저희가 밝기를 조금만 살짝 올려서 이쪽은 질감만 조금 더 올릴까요? 화살표가 있는 곳이니까 더 주고 노출은 조금만 빼죠. 쓱. 그리고 시선이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따라 들어가잖아요. 여기를 시선을 자연스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게 살짝 더 밝게 여기를 따라가게, 그쵸? 그렇게 하고 시선이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조금 더 질감을 살짝 올려줄까요? 그러나 하늘이 너무 밝아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아이는 크게 사실은 밝아야 될 아이는 아니거든요. 시선을 잡아먹는 아이죠, 저 아이는. 그러니까 조금 낮춰버립시다. 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툭툭 쳐주면 돼요. 네, 이 부분에 컨트라스트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살짝. 네. 이 정도로 하면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만져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사진은 컬러도 좋은데요. 이건 흑백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건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건은 없으니까 대신에 질감을 조금 끌어올리죠. 네. 그렇게 하고 하늘도 조금 이야기를 다듬어 줍시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하늘이 너무 밝으면 이야기가 하늘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다 쪽은 아니 바다가 아니라 물 쪽과 강이 떠 있는 저기는 조금 더 넘어갔어요. 비네팅을 약간 맞출까요? 이런 정도의 작업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사건이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사진들을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이야기는 원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인상적인 장면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 장면을 조금 더 곱씹어 보는 거죠.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저 장면을 씹으면서 내가 저 장면에서 멈춘 이유는 뭐지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내 다니실 때는 빛을 잘 찾아다니시고 똑같은 장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밑에 화살표가 조금 어떻게 걸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인상이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다리셔서 여러 각도로 조금씩 다르게 찍어보신 시도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하나 보탠다면 다음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사건을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장면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려보는 그런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사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의도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내 의도를 그대로 사진으로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갖고 가면 좋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